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반반씩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번에 딱 3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한 어떤 그 정부가 뭐 정책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은 또 긍정적인 거는 답변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 어떤 좀 문제가 좀 있었다.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먼저 좀 이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예. 신도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이제 앞선 패널 중에서 이제 우리 김덕래 박사님께서 사실 좀 아주 그 열정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 추계나 사실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것이 이제 당장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 지역적으로 혹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당분간 사람들, 우리 이제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주택 보급률 얘기를 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보급률이라고 하는 지표는 사실 우리나라만 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 기준 103.3%가 맞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96.3%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 이제 많이 공급한 거 아니냐. 100%가 이제 넘는 수준이 전국적으로 되니까라고 하지만 아까도 이제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OECD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그 집 대비 이제 그 인구 대비 집을 얼마나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천인당 인구 천인당 주택수로 이제 많이 그걸 측정을 하고요.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약 한 420호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진국들 대부분 그런 수치를 아까 보였던 걸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95호 정도 전국 기준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가 좀 주택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은 110%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약 한 115% 정도는 혹은 그 이상 정도는 되어야 멸실 수요까지 감안한 그러한 원활한 주택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신 분들, 오늘 이제 설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반반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이제 김덕래 박사님이나 뭐 이런 브리핑을 좀 듣고 얘기를 하셨다면 좀 더 찬성 쪽이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도시 관련해서 불만인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약 한 60%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60%가. 찬성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이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고 답변이 나왔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다른 이제 지역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안에 좀 더 이해관계가 좀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불만들을 저희가 좀 더 경청하고 어떤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박사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갈등관리기구들을 좀 만들어서 지자체와도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늘 좀 가슴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3기 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뭐 저희가 뭐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감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주택은 뭐죠? 뭐 이런 분위기하고 상당히 다른 그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그런 감하고 그냥 이 뭐 인구도 줄어드는데 느끼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식되냐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 부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상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글쎄요. 뭐 거기 딱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보다 전반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응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것하고 또 그 정책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불협화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그 가슴 혹은 마음 불편해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측면이 꼭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괴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게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하더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유럽 국가들하고 선진 국가들 보면은 한 80년대 중반부터 총인구 감소가 나타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럼 집계수가 줄어들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집계수가 계속 늘어났고 집값도 계속 올랐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인구 감소해서 이제 앞으로 집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아마 소득 증대 효과를 좀 무시한 게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뭐 한방에 우리 지금 현재 한 0.7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한방에 한 0.4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더라도 방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된다. 선진국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 살게 되면은 뭐 지금처럼 한 방에 뭐 0.7명 정도 사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구 수로 보면은 뭐 인구 감소를 지금 주택수 부족 뭐 남는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미래 얘기 같습니다. 한 10년, 20년 지나서 얘기인데 뭐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신도시를 지금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뭐 집값 잡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집값 거시경제가 안 좋을 때 공급하면은 가격 하락 효과는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99년, 2000년에 판교 신도시를 처음 할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분당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지금 서울연구원장 하시는 분이 그때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랬거든요. 그 반대한 이유가 이제 집값 폭락입니다. 지금 분당이 그 당시에 99년, 2000년 이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폭락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 점거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분당이 가장 뭐 행복한 일기 신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판교 신도시에서 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교 신도시 전체 고용이 한 100만 명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고용입니다. 그래서 뭐 광교도 사실 지지부진했었는데 광교도 바람을 타가지고 훨씬 잘 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인프라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일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남양주 분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만약 고용만 제때 일어나면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냐. 최근에 분당 성남시에서 주택 이동 패턴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성남시에 이제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광주에서 출퇴근 합니다. 판교. 그래서 지금 판교 출퇴근하는 패턴을 보면은 가장 막히는 도로가 광주에서 넘어오는 도로예요. 뭐 사실 남양주나 이제 창릉이나 고양 이쪽이 그만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정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고용을 실패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도 천천히 집어넣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뭐 지금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제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 선택에도 조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단언적으로 확정적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오늘도 발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열정적이라는 단어 깜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처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부정적이게 많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약간 필요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이 됐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가는 절차, 방법, 그리고 그것에 내가 이해 당사자인데 나의 참여,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우리의 계획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3만 불 이전까지는 탑다운, 위에서 지정하고 위에서 개발하는 곳에 집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이제 소득 3만 불 넘었습니다. 4만 불로 가는 국가에서는 이 절차가 좀 달라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텀업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 참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도시에 집을 짓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집을 짓는 것은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서울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서울에서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지불 능력을 따져서 수도권 외곽으로 좀 나갈 수 있겠죠. 경기 서울에서 벗어나서 조금 집값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작의 첫 단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3기 신도시 그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근원부터 필요한 정책인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좋은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